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굉장히 굵직한 동향이 미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거의 전쟁할 뻔했던 그런 한 주가 지났는데 좀 잠잠하더니 미국이 아주 굵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가 중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BMD 항모전단을 출격시켰습니다. 목표는 북한이 아닐까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전단을 출격을 시켰는데 그 구성원을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이 호위 세력들을 거느리고 지금 출항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목표는 북한 같습니다. 자, 왜 이런 분석을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반도가 경랑의 풍운의 시대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 국방TV 신인근의 국방TV 구독하셔서 정보 빠르게 저와 같이 취득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이 주중 그리고 주유엔 또 이런 외교관들을 긴급 소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경색된 가운데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유엔 주재 대사가 급거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18일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고려항공 JS-152편을 타고 평양으로 향했으며 조병철 주 앙골라 북한 대사와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도 베이징 공항에서 목격돼 북한에서 조만간 공관장 회의가 열릴 것임을 시사했다. 한 소식통은 주중 및 유엔 대사가 평양에 갑자기 들어간다는 것은 미북 관련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고 지금 이제 주말을 기해서 우리 언론들이 쭉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지난번의 그 4일간에 걸친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번 2020년은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노동당 전원의 합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북한의 어떤 그 국정 방침을 밝혔죠. 자, 그런데 이제 외교관들이 북한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정 방침에 따른 대외 행위, 미국과의 행위,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의 어떤 외교 행위 이런 것들의 지침을 내리는 것일 테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제재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치 자금의 조달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지침 그리고 어떤 그 쪼기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자력갱생 그리고 고난의 행군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북한이 2월달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2월달에 김정일의 생일이라든지 그리고 조선인민군이죠. 북한의 인민군 창설일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기념일들이 이어져 있고, 북한의 전례로 봤을 때 이런 굵직굵직한 기념일에 도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콘스탄트 피닉스, 즉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그 정찰기가 2대밖에 없는 중에서 하나가 지금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즉 북한이 지금 핵실험 징후도 있다라는 정보 분석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지금 그 북한의 해외 공관 외교관들이 베이징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미 군의 최고위층 인사가 했습니다. 자, 북한 이상징후의 미국 합참 차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뭐라고 했냐?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북한 때문에 구축된 것이다. 다른 것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다. 북한 때문에 구축한 것이고 북한에 대해 잘 작동할 것이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말이다. 나는 100%란 말을 그리 자주 안 하는데 북한에 대한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100%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존 하이튼 미국의 합참 차장이 1월 17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굉장히 권위 있는 연구소죠. 여기의 세미나에서 합참 차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스타가. 그런데 이 존 하이튼은 이 합참 차장 되기 직전의 직책이 뭐였냐? 전략사령관이었습니다. 전략사령관이었고, 전략사령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핵 투발 이런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이런 것들을 실제 직접 담당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MD 시스템
뭐 자기가 담당했으니까 이 MD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세팅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국방TV를 통해서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월 초에 미국의 전략사령부에서 빅드랍 그러니까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에서 신년 1월 1일 신년 행사로 아주 큰 공을 이제 빌딩에서 떨어뜨리는 그 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본따서 미국의 전략사령부에서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걸 떨어뜨린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우리는 이런 걸 떨어뜨린다 라고 하면서 GBU-57 벙커버스터죠. 강화 콘크리트 60m를 뚫고 들어가고 일반 지질은 200m를 뚫고 들어가서 초토화시켜버리는 그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려서 파괴시키는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쏜다.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그 동영상을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야당으로부터 문매를 맞으니까 사과까지 했었죠. 그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타격하려는 의지가 넘치고 있었던 사령관이 바로 존 하이튼인데 그 존 하이튼 사령관이 지금 합참 차장이 돼서 우리 MD는 전부 북한 때문에 만든 거야. 그리고 나는 100%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내가 단언컨대 우리 100%나 확신한다. 북한 거 다 막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이튼 차장의 발언 직후에 미국 서부 샌디에고 해군기지에서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바로 미 해군 보도자료인데요. 1월 18일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타격 전단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 초계 임무를 위해 출항한다. 라고 하면서 항공모함, 자, 71번이 있습니다. 바로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입니다. 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출항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태평양, 즉 아시아로 오겠다 이겁니다. 아시아로 오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바로 우리 지역으로 오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 전단의 구성을 보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할 뻔했을 때 그 지금 현재 중동의 그 호르무스 입구에 세팅이 되어 있는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을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건 전쟁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 해리 S. 트루먼 항모 전단의 구성이 네 척의 이지스함이 호위를 하고 있는데 그 네 척의 이지스함 중에서 BMD 즉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함이 한 척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대 국가는 탄도미사일을 20여 발을 무더기로 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이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정말 군사적 충돌 위협이 높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 보냈던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의 호위 세력이 이지스함 4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의 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호위 세력은 지금 이지스함 6척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벙커1,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벙커1 한 척, 그리고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들 5척이에요. 러셀, 폴 해밀턴, 핑크니, 키드, 그리고 라파엘 페랄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키드와 라파엘 페랄타는 완전 최신형이에요. 이 키드와 라파엘 페랄타는 이지스 레이더도 새로운 버전이에요. 이 키드 그리고 라파엘 페랄타는 SM-6라고 하는 400km를 날아가는 적어도 400km를 날아가는 그런 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움직이면 그 반지름 400km 그리고 지름으로는 800km를 어떠한 항공기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방공 요격 거리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그런 방공체계가 바로 SM-6인데 이 SM-6를 탑재하고 있는 군함을 무려 2척,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이게 벙커1, 러셀, 폴 해밀턴, 그리고 라파엘 페랄타, 이 4척은 라파엘 페랄타는 또 겹치죠. 이 4척은 BMD 즉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도 같이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SM-3 미사일을 장착을 해가지고 탄도미사일을 때릴 수 있고, 또 키드와 라파엘 페랄타는 SM-6 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탄도미사일, 저고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면서 800km 원 안에 있는 어떠한 적기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막강한 방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배를 2척을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출항을 했다. 이거 호르무즈 해협보다 더 강력한 구성이죠.
뭐 더 강력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강력한 구성으로 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이만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적기가 아예 이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하게 SM-6를 장착한 400km 여격 능력을 가진 SM-6를 장착한 군함을 2척이나 지금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데, 저는 미국의 항공모함 중에서 이 정도 호위 세력을 데리고 다니는 저 항공모함 전단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압도적으로 강한 이런 전단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출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역시 제가 또 이거는 완전히 탄도탄 특화 전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115 조기경보대대가 여기 탑승을 해 있는데, 이 비행대는 지난 2017년 6월까지 일본의 아스키 기지에 배치되어서 7함대 작전 지원 임무를 수행하다가 2017년 7월에 폰토 포인트 무구 해군 항공기지로 이동해서 E2D로 기종 전환한 비행대입니다. 원래는 E2C, C 버전, 구형 버전이죠. 그 구형 버전의 그 조기경보기, 호크아이 조기경보기를 탑재하고 있었는데, 2017년 7월에 미국 본토로 가서 E2D로 기종 전환을 다 하고 이번에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타고 다시 아시아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둔 기지는 일본 혼슈 남쪽 히로시마 옆에 있는 아츠키 기지예요. 그러니까 본토로 자기 원래 기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E2C와 E2D는 뭐냐? E2D는 바로 탄도탄 여격하는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고, 미국이 구성하고 있는 C2BMC의 핵심 자산이에요. 왜? 이 E2D는 탄도탄이 비행하는 것을 모든 것을 추적하고 그것을 해상에 있는 이지스함 이런 것들에서 쏘아보내는 이 SM3, SM6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전부 찍어주는, 목표를 향해서 찍어주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찍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E2D가 있는 함대는 이 탄도탄 여격 능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지죠. 마찬가지로 탄도탄뿐만 아니고 적의 순항미사일 이런 것까지도 훨씬 더 여격 능력이 뛰어납니다. 왜냐? 바로 E2D는 이지스 레이더와 완전히 그냥 하나의 몸처럼, 하나의 두뇌처럼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조기경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 사자는 겁니다.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조기경보기 추가 도입 사업하는데 기왕 도입하는 거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사자. 그런데 자꾸 우리 공군은 뭐 연속 사업 이러면서 기존에 있는 E737 탄도탄 추적할 수 없는 거 그걸 자꾸 살려고 해요. 참 이런 부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완전히 조기경보기에서부터 시어도 루즈벨트를 호위하고 있는 이지스함들까지 전부 탄도탄 여격 특화형으로 딱 세팅을 하고 지금 아시아로 출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타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 구성 아니냐. 이 SM3는 지금 거의 뭐 한 4가지 버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M3 블락 1A, 그리고 블락 1B, 그리고 블락 2A, 2B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정거리가 900km, 또 사정거리 700km, 사정거리 2500km 이런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지금 장착이 되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블락 1A 이거라 하더라도 사정거리가 9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동해에 딱 띄워놓으면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상승하는 단계에서 E2D의 딱 추적을 딱 바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SM3를 날려보내서 올라가고 있을 때 바로 그냥 격추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그런 세팅을 하고 출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 있는 그런 항공모함 전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세팅을 하고 이 지역에 오고 있는 이 항모 전단의 세팅.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주말에 우리가 뉴스를 쭉 알려드렸죠. 어떤 뉴스냐? 바로 미국의 본토에서 그 제1보병사단의 2기갑 여단 전투단의 장비들, 탱크, 장갑차, 자주포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들이 오는 것이 1월 말 또는 2월 달이 될 겁니다. 1월 말이나 2월 달. 그리고 지금 이 루즈벨트가 출항을 했으니까 이 역시 1월 말 어간, 뭐 하와이 들렀다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러면 1월 말 어간에 아마 이 지역으로 와서 여기서 항행의 자유작전, 그리고 여러 가지 동맹국들하고 해상 기동훈련 이런 것들 쭉 해나가겠죠.
그러면 1월 말에서 2월 그리고 3월 초까지 아마도 이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이 서태평양 지역에 있을 텐데 이게 바로 미국의 지상군들이 한 개 장비들 여단 장비가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는 그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그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시기에 뭐가 있냐? 바로 조선인민군 창설기념일 그리고 김정일 생일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있습니다. 그때 북한은 도발을 해왔죠. 또 지금 핵실험 정찰기가 와 있습니다. 굉장히 시기가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북한이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한다면 저 또 합참차장 바로 직전 전략사령관 존 하이튼이 했던 말처럼 우리 북한 탄도미사일 때문에 MD 지금 구축한 거야. 그런데 우리 100% 요격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저 말. 그리고 응징보복 전력. 자,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루즈벨트 전단 하나가 아니더군요. 바로 니미츠 전단도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도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배가 지금 니미츠입니다. 니미츠인데 여기 니미츠라고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니미츠인데 이 배가 지금 루즈벨트가 나가니까 루즈벨트를 향해서 상호간에 지금 대함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함장이 높은지 아니면 니미츠 함장이 높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호간에 지금 대함 경례를 하고 있어요. 자, 니미츠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대함 경례를 하고 있다는 말은 니미츠도 뭔가 지금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 북한이 막 그런 거 할 때 니미츠도 지금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작전 중이다. 그러니까 고 하면은 보름 내로 한반도로 올 수 있다. 그런 전력이 니미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니까 역시 니미츠는 뭔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배를 대놓고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니미츠도 언제든지 한반도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 하면 보름 내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미국의 기갑여단 하나를 지금 추가로 더 보내고 근데 교대를 하는 겁니다. 교대. 그런데 교대는 다 들어와서 세팅이 되면 이제 있던 부대가 나가는데 야, 좀 나가지 말고 그대로 좀 있어봐. 라고 하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상군이 갑자기 증파되고 항공모함이 지금 추가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으면서 합참차장은 북한 탄도미사일 우리 다 막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기지에는 그레이 이글 무인 공격기 12개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중동에서 요인을 제거했던 MQ-9 리퍼 이것도 역시 추가로 더 들어온 정황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세팅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북한 미사일 대형 특화형 항공모함 전단을 출격시킨 미국. 이제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고 봅니다. 북한이 정말로 세계를 향한 핵을 계속 가지겠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 질서와 우리는 어울리지 않겠다. 우리는 자력갱생 그리고 고난의 행군의 길을 가겠다. 트럼프 너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겠다. 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 핵실험을 하든지 ICBM을 쏘든지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응징보복까지 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지금 출항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2월 위기설, 3월 위기설이 자꾸 지금 나오고 있는데 3월 위기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3월 위기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군사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면 미국이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국방TV를 통해서 계속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 미국의 항공모함이 우리 대한민국 근처로 한 척 더 온다. 그런데 그 세팅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